연계된 과목 등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수준의 심화 과목이나 직업 계열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자신의 전공에 맞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현재 학교에서 하는 단체 생활이 힘듦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과목을 배우는데 내 진로와 적성이 맞지? 안 맞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업 성취도 안 좋은 친구들에게 도리어 학점제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새롭게 학습에 대한 흥미라든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학업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공업계나 뭐 다른 특성화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일반고들은 못 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뭐 대학교를 가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 선생님을 많이 지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받고 싶은 거 과목만 골라서 한다면은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나중에 취업 이런 거 관련을 해서는 훨씬 더 자신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슈K 시간입니다. 고교 학점제, 말 그대로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듣고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데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조성규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과 함께 고교 학점제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 과장님, 그 고교 학점제 어떤 제도인가요? 좀 간단히 다시 짚어보시죠. 간략하게 고교 학점제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짜여진 그런 교육 과정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면 학생들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어떤 능력과 어떤 소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학생의 창의력 개발이나 어떤 진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떤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선택 과목들을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 맞는 과목을 자신이 선택해서 듣도록 하고 그 들은 그런 수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업에 진행이 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학점을 이수하게 돼서 또 3년 동안에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졸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 고교 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걱정도 많고 아까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제 진로 수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교조가 작년에
저희 조합원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학생들 선택권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대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네.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비슷합니다. 네. 네, 진로 선택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 강사 고용이 늘어났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 업무가 많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 열정과 헌신으로 네.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원의 수급과 행정 인력의 충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교 학점제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 없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것이 없이 진행이 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대로 교사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학교 시설이나 말씀하신 강사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좀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표도 짜고 레이스도 바꿔야 되고 학생들의 그런 선택 과목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행정 업무들이 발생했고 실은 이제 다양한 과목을 수업을 하시려면 그 수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려움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고교 학점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을 때 선생님들 부담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교사 수급 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예. 2019년에 근데 교육부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에서 뭐 중등교원을 크게는 42%까지 감축하는 그런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말이 역행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수급은 또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양성과 수급 대책, 교원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이런 확보가 우선되지 않으면 네.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과장님. 이런 교사들의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 좀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이 고교 학점제 제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교육청이나 관계자분들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됐을 때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네. 또 다양한 선택 과목에 따른 그 선택 과목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 확보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표를 짜야 되고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서 반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미 작년에 그런 시스템을 다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 네. 어떤 과목은 학생이 많이 신청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 소수로 신청한 과목도 있을 거고 또 많이 신청한 과목 같은 경우는 또 반을 분반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고 예. 강의실을 배치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발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부터 3개 학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까지 해서 지금 총 31개의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지금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됐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학교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또 보완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학교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2024년 전면 시행을 앞두는 2024년까지는 96개 일반고등학교 모두를 준비학교에 투입을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2025년도에 시행이 됐을 때 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라든가 미비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교사들의 수급 문제일 겁니다. 네. 그 부분은 2022년도에 교사 수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교에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범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이제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고 또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하는 온라인 그런 또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학생들의 서로 거기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어떤 거점 학교 한 곳에 모여서 방과 후나 또는 토요일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수업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네. 또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입시에 반영을 네.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더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